플레이오프 무대는 NBA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기다리는 팀들도 있을 만큼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허나 뛰어난 선수 한 명만으로도 그 과정을 손쉽게 통과하는 팀도 있는데 90년대에 4대 센터 중 한 선수를 가지고 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그 덕을 봤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스퍼스 명성의 시작이 되었던 이 선수는 제독이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로빈슨이었습니다. 2m 16cm라는 큰 키에 빠른 스피드까지 겸비하고 있던 그는 커리어 통산 야투 성공률도 50%를 넘긴 정확도까지 뛰어났던 왼손잡이 센터였는데요. 그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팀을 어느 위치까지 끌어올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했길래 4대 센터, 제독이라고 불렸는지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1965년 8월 6일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군 출신이었고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NBA 스타가 되어 성공을 꿈꾸는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달리 농구를 일찍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유년기에는 피아노 연주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지는 것을 좋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농구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180cm가 안 됐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198cm까지 폭풍 성장하게 되었고, 때마침 장신 선수를 물색 중이던 농구부 감독님의 레이더망에 걸려 적극적인 입단 구애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농구부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졸업반 때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시작이 너무 늦어서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선수들을 따라잡기 위해 전념했고, 금세 1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 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로빈슨은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생으로 지내면서도 농구는 놓지 않았는데 그 결과 그저 키만 큰 선수였던 로빈슨은 대학 입학 후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기량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거듭되는 강 훈련을 소화하면서 근육도 붙으면서 체격까지 좋아졌고, 그에 더해 키까지 2m 13cm로 2차 폭풍 성장을 맞이해 대학 마지막 시즌에 평균 23.6득점, 11.6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교내 규칙상 키가 너무 큰 선수는 뽑지 않는 해군 사관학교는 대학 농구 리그에서 주목받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로빈슨의 활약으로 인해 NCAA 토너먼트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NBA에서도 눈여겨보는 선수로 떠올랐지만 한 가지 그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학교 특성상 졸업 후 군복무를 5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로빈슨의 키가 너무 큰 탓에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2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는 것으로 해군 청장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일단은 1987년에 곧바로 NBA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로빈슨을 지명한 팀은 2년 동안은 그가 복무를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기량으로 평가받았고 1라운드 1픽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2년 뒤 중위로 전역한 로빈슨은 98-90 시즌에 데뷔하게 되었는데 전 시즌 샌안토니오는 21승 61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었고 서부 하위권에서 맴돌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의 합류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데뷔전에서 23득점, 17리바운드, 3블록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고 시즌 내내 거듭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시즌보다 35승을 더 거두고 서부 2위로 순위도 급상승했습니다. 루키 시즌인데 평균 24.3득점, 12리바운드, 3.9블록이라는 사기적인 스탯을 뽑아내면서 NBA 올스타로 바로 선정되었고 팀 성적까지 대폭 끌어올린 그는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밝게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1라운드에 평균 27.7득점, 13.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루키이지만 팀 내 1옵션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덴버 너게츠를 3대 0으로 수입하고 2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테리 포터가 이끄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7차전에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루키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샌안토니오가 서부의 꾸준한 강호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로빈슨의 합류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스퍼스는 그를 팀의 미래로 낙점하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당시 리그 경험이 많았던 선수 영입을 추진해 로빈슨의
로빈슨에게 전담 멘토로 붙여 수비, 스위치, 포스트 움직임 등 실전 노하우를 가르치게 했고 좋은 활약에 걸맞는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로빈슨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는데 3년차 시즌에는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경기당 평균 2.3개의 스틸과 4.5개의 블록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봉쇄했고 그 결과 올해의 수비 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93-94 시즌에는 압도적인 센터 샤킬 오닐과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쳤는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혼자 무려 71득점을 꽂아 넣으면서 득점왕 타이틀 또한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의 커리어에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큰 경기에서 임팩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빈슨은 큰 신장에도 포워드처럼 유연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볼핸들링 실력까지 갖춰 정규 시즌 때는 패트릭 유잉, 샤킬 오닐, 하킴 올라주원 등 각자 스타일이 다른 당대 최고의 센터들과 겨뤄도 호각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플레이오프 무대였습니다. 5년 동안 빠짐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모두 1, 2라운드에서 광속 탈락하는 패턴을 반복했는데 큰 경기에 약하다는 논란은 한 단계 위인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게 된 다음 시즌에 더 불거지게 됩니다. 94-95 시즌 전성기를 맞이한 로빈슨은 샌안토니오를 62승 20패 리그 전체 1위로 이끌었고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시드로 진출한 프롭에서도 덴버와 레이커스를 꺾으면서 처음으로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는데요. 상대는 6번 시드로 올라온 하킴 올라주원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였습니다. 당시 정규 시즌 MVP를 로빈슨에게 내준 것은 올라주원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었고 시리즈 내내 부딪히게 된 둘 중에 매치업 우위를 가져간 사람은 올라주원이었습니다. 올라주원은 드림쉐이크와 같이 화려한 무브를 선보이면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로빈슨을 농락했고 결국 스퍼스는 2승 4패로 업셋을 당하면서 가슴 아픈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같은 팀원이었던 악동 데니스 로드맨은 로빈슨은 올라주원과의 정면 대결을 피한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도망하는 겁쟁이다 라고 팀원을 디스하는 인터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팀에 해가 되는 말을 한 로드맨은 이후 시카고 불스로 쫓겨났고 로빈슨은 심기일전하고 다음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늘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규리그에서는 이변 없이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는 2라운드 때 칼 말론이 있는 유타 재즈에게 탈락하면서 우승에 실패했고 다음 시즌에는 마이애미전에서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시즌 내내 돌아오지 못하는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팀을 지탱하던 기둥이 빠지자 샌안토니오도 20승 62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무너지면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을 쉬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로빈슨에게나 팀에게나 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1997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에 당첨되면서 샌안토니오는 로빈슨을 뽑은 지 10년 만에 팀 덩컨이라는 든든한 루키 선수를 데려오면서 트윈타워를 구축했습니다. 덩컨이 들어온 순간부터 로빈슨은 머지않아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알고 그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시즌 초반 공격에서는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수비에서만큼은 어느 팀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97-98 시즌에 평균 실점이 88.5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 시즌에 동시에 평균 20득점 이상 10리바운드 이상을 합작하는 매서운 활약을 펼쳤고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번 더 유타 재즈에게 2라운드에서 막혔지만 지난 시즌보다 30승을 추가하면서 재정비를 완료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폐쇄로 인해 50경기만 치러졌던 98-99 시즌 로빈슨은 팀의 1옵션 자리를 덩컨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치중하면서 그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샌안토니오는 서부 1위로 정규 시즌을 끝냈고 플레이오프에서 11승 1패로 상대팀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서 파이널에 오르게 됩니다. 파이널 상대는 기적적으로 파이널에 오른 8번 시드 뉴욕 닉스였는데요. 그러나 에이스 패트릭 유잉이 부상으로 빠져있던 닉스는 트윈타워가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 샌안토니오는 4승 1패로 뉴욕을 꺾으면서 구단 역사상 첫 우승에 성공하게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파이널 MVP는 덩컨에게 돌아갔지만 로빈슨 역시 2옵션으로서 평균 16.6득점, 11.8리바운드, 3블록이라는 공수 양면으로 중심축 역할을 잘 해주었고 포포비치 감독도 로빈슨의
덕분에 수비 공헌도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로빈슨과 덩컨이 이끄는 샌안토니오는 이상적인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꾸준하게 매 시즌 50승을 거뒀지만 또다시 우승의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 플레이오프에서는 팀 덩컨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고 01-02 시즌에는 공룡 센터 샤킬 오닐의 파워에 밀리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몸이 성하지 않았던 로빈슨은 02-03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마지막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남겼지만 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샤크와 코비의 레이커스를 잡아내고 파이널에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이널에서는 뉴저지 네츠를 상대로 6차전에서 13득점, 17리바운드라는 투혼을 펼치면서 결국 4승 2패로 팀의 두 번째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만 37세의 나이에 후보 선수도 아니고 주전 센터로 뛰면서 커리어 마지막 경기를 우승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는 코트에서 떠났고 은퇴 이후 그가 달던 50번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착해서 문제라는 소리를 들었던 만큼 코트를 떠난 뒤에도 구단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인성도 레전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경기에 약했다, 혼자 힘으로 우승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만큼 그의 농구 인생은 화려한 커리어의 연속이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서부 강호로 자리 잡게 해준 든든한 해군 제독이었습니다.